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18일 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절대 후회하지 마라. 좋은 일이라면 그것은 멋진 것이다. 나쁜 일이라면 그것은 경험이 된다. 빅토리아 홀트. 네, 감사 스마일도 전에는 어떤 것들을 후회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지나갔고 또 그것들이 나쁜 일이라고 했다고 하면 그것도 소중한 경험이 되고 다음번에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또 좋은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멋진 것이기 때문에 감스님들께서도 항상 어떤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오늘 하루도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아파트랩에서 25년 아파트 랭킹을 조사를 했는데 25년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신축 2016년도부터 입주 기준으로 따졌을 때 서울 신축의 탑10이 레미안 원밸리부터 용산 센트럴파크까지, 그 다음에 서울 구축 탑10은 한남 더일로부터 압구정 현대 13차까지. 근데 저는 물론 서울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경기 신축 아파트 탑10에 누님끼리 가더라고요. 과천과 동탄, 그리고 화서역 파크 프리조가 15억 9천이 또 눈에 또 띄고, 미래 숲 우미린과 그 다음에 광명역 대시장이 15억이 좀 넘었네요. 그 다음에 경기 구축 같은 경우에는 분당 로얄 팰리스가 27억 7천이고요. 아이파크 분당이라든지 판교 봇들마을 7단지, 백현마을 2단지가 상당히 가격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경기 신축과 경기 구축에 보시는 것처럼 과천과 동탄, 그 다음에 분당, 판교, 고양시도 조만간 경기 신축 탑10과 경기 구축 탑10 안에 꼭 들어가기를 오늘 응원합니다. 실패해서 배운다. 여러분은 절대 저의 전철을 밟지 않으셔야 합니다. 까비 김상훈 선생님의 일인데요. 양도세 중과를 피해서 레드펠을 시세보다 1억 5천 낮은 23억 7천에 그때 당시에 매도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34억이라고 합니다. 시세 차손이 거의 한 11억 정도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분께서 이제 공직자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걸 팔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감스님들 중에서도 이제 양도세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께서 이제 집을 갖다 파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도는 우리가 그동안에 상승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는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부동산 경험을 통해서 예측을 해보게 되면 정말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2월 이번 주에 제가 그 리틀백님을 모시고 이번 주에 그런 서울 주요 시황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리틀백님께서 정말 많이 바쁘셔가지고 또 저하고 일정이 조금 안 맞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음 주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번 주에 못 모시게 돼서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에 꼭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준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니스 카니발에 등장한 트럼프하고 푸틴, 김정은을 갖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치솟는 집값에 호주에서 외국인에게는 집을 안 판다라는 이 기사가 눈에 들어와서 감스님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규 주택만 거래 허용을 하고요. 현지 언론에서 이제 5월 총선 의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 정말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좀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에서는 외국에는 집을 갖다가 안 팔겠다라고 해서 지금 집값을 잡는 그런 분위기다. 지금 아직까지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3월 달이 오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게 되면 지금하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주제가 GTX는 삶의 질 바꾼 교통혁명, BC 노선도 적기에 개통하겠다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드릴 텐데 그 전에
어제도 저에게 그제 뭐 토요일부터 전화가 정말 많이 왔는데 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왔을까 봤더니 고향 창릉의 LH 견본주택 9일간에 14,000명이나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9시에 이곳을 갔기 때문에 뭐 줄을 안 서고 바로 이제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입장을 하게 됐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이 입장 시간 전부터 긴 줄로 이렇게 관람객들이 많았다라고 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야, 이 창릉의 첫마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구나.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저의 감사스마일 팬분들께서 뭐 계약금이 지금 없다. 또 그다음에 잔금 대출할 때 입주할 때 지금 자금적인 사정이 안 좋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계약금만 준비하시고 중도금하고 잔금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74라든지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가 뭐 비싸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입주 때쯤 되게 되면 전세 가격과 거의 맞물려 있지 않을까. 물론 전세 가격이 분양 가격을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거의 한 80에서 90%는 전세로 전세 가격이 분양 가격에 그 정도로 준하는 수준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사전 청약 되신 분들은 꼭 권청약을 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GTX는 삶의 질을 바꾼 교통혁명, BC 노선도 적기에 개통하겠다. 이성의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GTX B, GTX C 노선도 적기에 개통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BC는 적기 개통이 좀 사실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국가철도공단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언가 또 믿는 구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켜보면 알게 될 것 같고요. 철도 지하 상반기 선도지역을 또 선정할 거고요. 또 지하로 제2회, 제3회 경의선 숲길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원팀 코리아 꾸려가지고 해외 시장도 공략할 것이다. 올해 지금 아랍에미리트 18조 고속철도 수주에 또 집중을 했고요. 중장기적으로 베트남 91조의 이런 고속철도 사업을 갖다가 도전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GTX-A 연신내역과 서울역에 환승을 직접 해보고 나서 제가 또 한 번 또 느꼈던 거는 정말 GTX-A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환승이 어렵다, 뭐 여러 가지 뭐 교통요금이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지만 제가 직접 환승을 해보면서 느낀 제 결론은 이거는 교통혁명을 떠나서 서북부에 있는 GTX-A 전용 노선이 GTX-B와 GTX-C보다 거의 한 6년에서 7년이 먼저 지금 개통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수서역 개통을 하게 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특히 삼성역을 28년 전에 아마 개통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니까 남들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기도 주민에게 저녁 있는 삶을 가져다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서해안과 내륙지역 주요 간선 철도망인 서해안과 중앙선, 작년에만 이처럼 굵직한 신규 철도 노선 9개가 개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GTX-A 노선인데 이 GTX-A 노선이 이제 삼성역을 갖다 정차하는 그날이 뭐 앞으로 3년이 걸릴지 뭐 3년 전에 또 정차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수서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동탄을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이 GTX-A를 갖다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하고는 또 완전 달라질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상의 교통과 생활혁명인 GTX-A 건설 등을 바탕으로 철도 대세의 시대를 지속하겠다라는 이렇게 국민에게 약속한 준공 시점을 반드시 맞출 거라고 지금 강조를 했는데 GTX-A 노선은 완공했고요. 이제 앞으로 완전 개통 전인 26년 삼성역을 무정차로 통과해가지고 삼성역을 제외한 전 구간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GTX-B하고 C는 2030년과 2028년에 개통할 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GTX-B하고 C 노선은 아직 척삽도 못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 노선은 지금 재정 구간은 이미 착공했고 B 노선의 민자 구간하고 C 노선은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아직 착공을 못했지만 적시 개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다. 개통이 1년에서 2년만 늦춰져도 이들의 계획이 뒤틀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고요.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도 줄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에 차 막히는 정도는 자카르타나 마닐라 수준이고요. 작년에 프랑스에서 고속열차 떼제베를 탔는데 요새 신규 열차는 모두 2층짜리다. 그래서 수용량을 또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인구가 정체돼 있어도 파리의 급행전철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확장 중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자율주행 시대에도 철도가 필요하다라는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철도 편의성을 또 끌어올려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철도를 갖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지금 더욱더 지금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철도 지하도 꾸준하게 지금 계획에 맞춰가지고 사업 시행자를 또 전담해서 또 신설해서 이렇게 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재원이 많이 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엔 돈이 많이 들겠지만 철도 지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상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또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잘 해놓게 되면 또 세계적인 또 핫플레이스가 되고 제가 주목하는 곳은 서울역과 용산역을 갖다가 지하하면서 그 상부를 멋지게 개발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철도 수주도 이제 이렇게 해 나갈 거고요. 대내외적으로 건설업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 공단은 국내 최대 인프라 발주 기관 중 하나다 보니까 조기에 발주를 시행하고 주택시장 심취로 인해 가지고 건설 회사가 여러 가지 힘들지만 공공공사를 통해서 유동성 일을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다고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마찬가지로 저처럼 동일하게 GTX A 노선이 처음으로 승객을 맞이한 날.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GTX A 노선 첫 번째 남들보다 한 보름을 먼저 GTX A 수동탄 구간을 타서 제가 12월 28일 날 GTX A 서울에서 운종중앙역까지 가게 되면 서북부는 정말 전용 노선을 쓰게 되고 17분 배차 간격이 아니라 6분 7분이다 보니까 거의 남쪽 수서동탄 구간보다 세 대를 갖다 보내고 세 대를 갖다가 같은 시간에 또 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아직까지는 배차 간격이 6분 7분이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대 10분이지만 늦어도 3월 말 정도가 되면 1, 4분기 안에는 아마 배차 간격이 증차돼서 6분 7분대로 우리가 더 다닐 수가 있고 제가 주말에 실제로 GTX-A를 8시 때 제가 탑승을 했는데 8시 5분에 서울역에서 탑승을 하고 연신내역으로 왔는데 8시쯤에 되니까 GTX-A 차량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8시 5분이 되니까 정시에 또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5분 딱 되니까 8시 10분에 연신내역으로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연신내역에서 나와서 이제 영상도 촬영하고 이러다 시간도 여유 있는데 구파 발행을 보내고 대화행을 타면서도 기존에 있는 4호선을 타고 3호선 충무로역에서 환승할 때보다 20분이나 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 특히 은평구라든지 고양시라든지 파주시는 교통혁명을 우리가 스스로가 지금 느끼고 있고 이 교통혁명이 내년에 이제 수서까지 한 번에 또 내려가고 용인까지 동탄까지 한 번 내려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GTX-A 여기 서북부를 주목하게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GTX B 노선에 이제 3월 착공 파란불이 켜져 있는데요. 저도 카더라라는 이야기를 갖다 또 이야기 드리고 싶진 않지만 일단은 민간 투자 구간 노선이 이르면 올 3월에 첫 삽을 뜰 거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3월에 첫 삽을 뜨게 되면 지금 재정 구간은 착공이 들어갔고 지금 민자 구간 지금 착공이 지금 안 들어갔는데 인천 남양주 등의 수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8호선 연장하고 있는 다산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실 가격이 엄청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다산 신도시를 또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남들 관심 받기 전에 내가 먼저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먼저 움직이면 뭐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하고 똑같이 간다라고 하면 뭐 돈은 못 벌지만 작년에 리틀백님께서 그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GTX-A를 타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뭐 늦지 않다. 또 운정중앙역 주변에 지금 7억대, 8억대 34평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싸겠지만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운정중앙역에 이제 분양가가 8억, 9억에 이제 나오게 되면 비싼 게 아닐 것이고 또 내년에 수서로 한 번에 또 내려가게 되면 지금 가격이 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고향 창릉을 예를 들게 되면 지금 7억 7천이라는 이
국민평형 아파트가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3년이 지나서는 제가 대충 생각해봐도 그때 3년 후가 되게 되면 최소 전세 가격이 6억에서 7억은 아마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내가 계약금이 있다라고 하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포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감사 스마일 TV 정말 사전 청약 그 힘든 3년을 기다리셨기 때문에 꼭 본청약까지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입주할 때 정말 전세 맞추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면 감사 스마일에게 꼭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 전세 맞춰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입장 시간 전부터 긴 줄 이런 진 풍경을 보지 못했고, 평균적으로 1000명에서 1500명이 이제 왔었다라고만 이야기 들었는데,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15일하고 16일 양일간에 거의 7000명 이상이 다녀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3기 신도시 창릉, 특히 GTX-A 킨텍스역에서 이제 도보로 이제 킨텍스 전시장도 한 5분이면 걸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정말 많이 들어왔고요. 또 올해는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 분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 분양엔 3월 달에 하남 교산, 그 다음에 7월 달에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 부천 대장도 아마 빠르면 올 전반기에 분양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청약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3기 신도시에 당첨되셨던 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런 모델하우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도 아마 이런 것들을 또 보러 오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GTX-A가 개통을 한 창릉 신도시에 이 정도로 관심을 많이 보인다는 것은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창릉 신도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아마 관심들이 증폭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많이 지금 상승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을 갖다 많이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있는 자금대에서 내가 대출이라든지 내 능력 범위 내에서 꼭 내 집 마련을 서두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어제 또 원당역 롯데캐슬을 제가 시세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7억이 또 넘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아직도 5억대로 지금 살 수 있는지 알고 계시는데, 원당역 롯데캐슬도 지금 5구 타입이 7억이 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창릉의 첫마을 5구 타입이 5억대 중반이면 정말 착한 가격이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도 창릉천 벨트 삼성원흥 지축 향동 덕은에 5억대, 6억대, 9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꼭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2년, 4년 후에 기쁜 마음으로 내 집을 갖다 장만하셔가지고 2년 후, 4년 후에 집 걱정, 그 다음에 전세 걱정, 월세 걱정 없이 그렇게 보금자리로 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중에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각자가 준비를 해야지, 여러 가지 그 입주자 모집 공고도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냥 유튜브만 보고 그냥 청약하겠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 같은데, 절대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내 집도 돌아간다, 창릉 첫마을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2월 18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쌀쌀한데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오늘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